자, 10차시 교과서 120쪽에서 125쪽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이제 소단원이 바뀌었죠? 소단원이 바뀌었으니까 소소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힘드니까. 학습 목표를 보면 다양한 자연 현상이 지구 시스템 내부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결과임을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사례로 논증할 수 있다인데요. 그래서 크게 다루는 것은 이제 에너지 흐름하고요. 그다음에 물질의 순환 중에는 뭐 두 가지 정도예요. 물의 순환하고 탄소의 순환.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에너지의 흐름과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탄소의 순환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 순환이잖아요. 순환이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운 5가지 권법 중에서 흐를 수 있는 유체는 공기하고 물, 기권하고 수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나 물질의 순환은 기권과 수권에 의해서, 유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에너지원이지만 1, 2, 3 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에너지 크기 비율로 따지면 태양 에너지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99.985%죠. 그래서 뭐 이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두 번째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0.013%인데 퍼센트는 낮지만 영향력이 결코 작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진을 겪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가끔씩 크리티컬하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미치겠죠. 조력 에너지도 0.002%밖에 되지 않지만 매일 밀물과 썰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갯벌 같은 지형도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결코 작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내가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 99.985%. 태양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건데요. 태양과 지구 사이는 진공 상태니까 복사의 형태로 옵니다. 놀랍게도 이 복사를 카피로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이 제법 있던데요. 카피 에너지 아니고 레디에이션 에너지. 다른 의미에서 이 복사입니다. 전자기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은 물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 퍼져나갈 수 있어서 그걸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보면 바람, 해류, 물의 증발, 구름의 형석, 지표의 침식. 이 지표의 침식이 결국엔 물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식물의 성장, 광합성 이런 것처럼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 현상의 에너지 근원이 따져서 올라가 보면 태양 에너지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도 퍼센트 자체는 적지만, 비율 자체는 적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각과 멘틀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과정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상대성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제법 큰 비율로 지구 생성 과정에서 생긴 열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지구 내부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액체 그 기억납니까? 이게 흘러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지구의 실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대부분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아주는데,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 덕분이니까 이게 영향력이 결코 적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좀 대부분 달갑지 않은 결과로 나오는 멘틀의 대류.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거나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대형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내부 에너지도 비율 자체는 적지만 영향력은 꼭 그 비율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1, 2, 3가 되겠죠. 이 3는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조력 에너지는 달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요 달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이 가까운 데서는 좀 세게 잡아당기고 먼 쪽은 좀 약하게 잡아당겨서 달과 지구를 잇는 직선상으로는 밀물이 생기고요. 그거가 수직인 선상에서는 썰물이 생겨서 이제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해양 지역의 침식과 퇴적에 영향을 미치고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로 이제 그 명지 신도시 가보면 갯벌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갯벌이 거기 가면 이제 깨 같은 거 이제 잡을 수 있고 하는데 먹지는 못합니다. 요만한 게 체험 활동으로 이제 어린애들 데리고 가면 고생을 할 수 있는데요. 손발 다 베려가지고 오다고. 그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공짜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철물점에서 이제 호미하고 이렇게 삼지창 사가지고 슉 하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생명체가. 제법 재밌습니다. 뭐 그 바다에서 뭐 이렇게 약간 정화작용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거든요. 달 때문에 생긴 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흐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흘러갑니다. 요거는 그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 저번에 설명해 줬잖아요.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의 고도 때문이죠.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뜨거운 이유는 태양하고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그 적도 지방과 극지방 사이의 거리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적도가 더 가까워서 뜨거운 게 아니고 태양의 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위에서 직살나게 쏘기 때문에 이제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큰 거고 극지방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빛이 비치니까 이게 빛이 퍼져가지고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작아서 적도 지방이 에너지를 많이 받고 평균적으로 기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사실 지구는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둘 다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대기와 바다가 없는 행성들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에너지의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지구는 그나마 요 대기와 해수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고요. 요 가끔씩 택배로 한꺼번에 이렇게 에너지를 싸가지고 이렇게 확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 태풍이 적도지방 부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수증기를 머금고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중위도에 이제 에너지를 이동시키잖아요. 이때 보면은 수권에서 여기에 태풍이 발생해가지고요. 결국엔 기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권이 이제 수증기를 머금고 이동해가지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질도 이동을 같이 시키는. 근데 보통 에너지가 이동하면 물질도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트로. 그래서 어찌 보면 저위도에 있는 H2O를 중위도 정도까지 이렇게 옮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물의 순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의 순환은 내가 또 교과서에 뭐 들고 왔는데 또 도망간 여기 있네요. 가끔씩 숨어요, 얘네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육지, 바다, 대기. 요 사이에 이제 물이 순환을 하는데요. 1년치를 놓고 보면 이제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무조건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식도가 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흐름을 보면 요 대기의 입장에서는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지표에서의 증발, 요 바다에서 증발로 공급을 받습니다. 요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느냐, 비입니다. 비. 지표로 이제 떨어지는 비, 바다로 떨어지는 비, 강수로 나가고요. 바다 입장에서는 증발로 유출되고 비하고 요 지표에서 이렇게 유출되는 물. 지표에서 유출되는 물은 크게 두 경로예요. 강을 통해서 오는 거하고 지하수를 통해서 오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지하수 마셔봤니? 지하수가 옛날에 내가 얘기해줬나 옛날 얘기 90년대 내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주택이 주 주거 형태였거든요. 그 주택마다 이제 보면 지하수가 있는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 밑에 이제 파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막 수동으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시대는 아니고요. 예, 전기로 펌프로 이렇게 자동으로 틀면은 이제 펌프가 작동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 물 마시고 이랬거든요. 예, 마시고 약수터 물 마시고.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중에 너희는 환경오염 때문에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다 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물을 왜 사 먹어요? 천지백가는데 집집마다 다 나오는 게 물인데. 예. 근데 진짜 그런 시대가 왔고 심지어 기름값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생각해 보면은 기름 1리터에 1,600원이잖아요. 물 1리터에 1,000 얼마 하잖아요. 유럽은 물이 더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물 안 마시고 와인이나 맥주 마시잖아요. 이게 더 싸가지고. 아 진짜요. 내 친구 유럽 여행 갔을 때 물보다 와인이 싸서 와인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물 대신에.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예지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서 조그만 컵에 여기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뭐 아메리칸 애들은 막 이따만한 컵에 막 꽈득 채워가지고 이거를 막 몇 잔씩 하루에 먹더라는데 미쳤다라고 생각. 거짓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한 컵에 가지고 그걸 막 몇 잔씩 먹고 막 이러고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나중에 진짜 지구에 멸망이 오는 거 아니야? 그 환경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환경학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1년간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이 1.5도라더라고요. 근데 작년 5월하고 올해 5월하고의 그 차이가 1.63도가 됐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5년 안에 몇 번 더 일어나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인 이제 요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거는 사실 지구 시스템이 바뀌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힘드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죠 물론. 한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하수 먹는 집 없죠. 약수터도 막 그 부적합 판정 받는 경우 많고 막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1년 동안 양인데 요 단위가 10의 3승 세제곱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킬로미터는 가로 세로 높이 1km인 상자 안에 든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의 1000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1년이니까 양이 많겠죠. 이게 들어오고 나오고가 다 같습니다. 바다부터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강수로 284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표 유출로 36 들어오죠. 그리고 증발로 320 나갑니다. 여기 보면 강수 지표 유출로 들어오고 그거 합친 게 그 증발로 나가는 거하고 맞아 떨어지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식을 세워서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비어져 있으면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 A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 대기에서 육지로 떨어지는 강수량. 요거를 이제 대기하고 육지 사이니까 식을 사실 두 가지 적을 수 있어요. 육지의 입장에서 출입한 물의 양으로 식을 세울 수 있고 대기의 입장에서 출입한 물의 양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무거나 식 세워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육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육지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게 요 강수밖에 없죠. 강수밖에 없고 나가는 게 증발로 60, 지표 유출로 36이 있습니다. 이게 증발로 60, 지표 유출로 36. 그럼 강수량이 나오죠. A는 얼마입니까? A는 9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기의 입장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유입되는 양이 증발, 지표에서의 증발 그리고 바다에서의 증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증발로 인해서 유입되는 양이고요. 그냥 강수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A만큼 육지에 강수가 일어나고 바다에는 284만큼 강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도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A가 96이 나옵니다.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개의 식을 세웠는데 다르게 나오면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만약 문제로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의 식만 세우고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뭐 하나 비우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표 유출 과정에서 이제 이 강을 통해서 물이 흐르거나 지하를 통해서 물이 흐르면서 각종 풍화 침식 작용도 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풍화 침식 작용은 물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수권에 의한 지표 침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뭐 이미 마친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깜짝 심장마비 올라. 앞으로 가음 지른다 하고 할게요. 등장 밑이 잠오지. 자, 2019년 3월 고2 지구학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14번 문제입니다. 나도 깜빡 졸았네. 그린 가나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인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자, 지진은 뭡니까? 예,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밀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고요. 기상 현상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가의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다 아니죠? 틀렸고요. 나의 에너지원은 조력 발전에 이용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서해안에 그 시화호 조력 발전소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조력 발전소가 이미 완공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건설 중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공된 지 꽤 됐습니다. 다음 디귿.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맞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리 지를게. 뜨거! 뜨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자, 2023년 3월 고2 지구학 작년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라서 뜨거. 뜨거. 자, 내년에는 못하는.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 과정과 연간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1년 동안 대기로 유입되는 물의 양과 대기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은 볼 거 없이 같습니다. 비슷한 보기로 똑같은 걸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맞는 보기를. 1년 동안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양과 바다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은 같겠죠. 1년 동안 육지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육지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도 같습니다. 자, A는 36이다. 한번 구해볼까요? A는 그 지표로 유출되는 물의 양인데요. 육지에서 바다니까 바다의 입장에서 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육지의 입장에서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습이니까 둘 다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풀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 유입되는 게 지표 유출하고 강수 2가지죠. 그리고 유출되는 게 증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A가 얼마가 나옵니까? 36이 나오죠. 자, 육지의 입장에서 해볼까요? 자, 유입되는 게 강수 96 끝이죠? 유출되는 게 증발 60하고 지표 유출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A는 36이 나오죠. 이딴 식으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A는 36이다. 맞고요. 다음 디귿.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같이 이동하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려오고요. 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도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아니고 기니디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